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터디 카페 해야 될 사업인가 안 해야 될 사업인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 마셔라 뭐 이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굉장히 좀 포화 상태도 됐고, 어쨌든 예전보다 확실히 스터디 카페 창업과 관련된 상담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서도 조금 도시 이런 데서들은 거의 창업 문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포화도 포화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창업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뭐 해결이 안 돼서겠죠. 근데 며칠 전에 그 스터디 카페 창업 상담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엄밀히 따지면 스터디 카페 창업뿐만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그 두 내외가 계신단 말이에요.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찾고 있다. 그 중에서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무인 스터디 카페다, 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스터디 카페도 물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루 2~3시간 정도 투자해서 할 만한 창업 아이템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쪽 상황을 제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제 입으로다가 스터디 카페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상담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창업을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창업을 꼭 해야 된다면 다른 걸 하느니 차라리 그곳에서는 스터디 카페가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두 분은 물론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자영업자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초보 창업자였어요. 한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초보 창업자인데다가 전업이 아니고 투잡으로 하실 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창업을 말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변수라고 하는 리스크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이나 뭐 유망한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나 창업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변수가 없고 환경에 대한 변수가 좀 적으면 그건 좀 안심할 수 있는 창업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무인 아이스크림집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뭐 무인 편의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장사 경력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냉장고에 넣고 알아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로 사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동네에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목 좋은 데다가 월세 좀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같은 호프집이라고 해도 메뉴를 막 수십 개 가져다 놓고 사람도 몇 명씩 쓰고 요리도 직접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런 호프집들은 사실 변수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수입 맥주 3개 10,000원 뭐 이렇게 뭐 이런 호프집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맥주 다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직접 가져다 먹게 하고, 뭐 참치캔 5,000원, 뭐 육개장 사발면 뭐 2,000원, 뭐 자갈치 과자 뭐 2,000원, 뭐 이렇게 편의점 맥주집처럼 대신에 가격만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장사는 변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 대한 변수가 없으니까 뭐 좀 넓게 한다든지, 넓게 해서 뭐 당구 다이를 가져다 놓는, 뭐 다트를 가져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공간적인 메리트만 줘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장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스터디 카페도 변수가 크지는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냥 차려놓고 방치해도 안 되겠지만, 창업을 하신 분이 그 근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깔끔하게 청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면학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주변 경쟁자들보다 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확실하게 시설적으로 강력하게 힘만 줘도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운영하는 가게 사장님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수요 대비해서 경쟁자가 적더라고요. 지방이라고 해도 다 시골도 아니고 아파트도 많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 서울이나 수도권 비교해서 지방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들은 그곳은 9,000세대가 있는 상권에 스터디 카페가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50평에서 60평, 다 소규모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 게다가 그 3군데가 다 괜찮게 장사가 되는데 시설도 오래되어 보였고 딱히 뭐 특별한 경쟁력이 없어 보였던 거죠.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중 한 군데는 진짜 아기자기하게 진짜 공부방 분위기처럼 꾸며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좀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애들도 잘 키워주게 진짜 인간미 있게 막 학부모들이랑 연락도 잘 주고받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뭐 이런 곳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건 알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적당한 수준. 이렇게 되면은 40평, 50평짜리 PC방이 4, 5개 모여있는 곳에 100평짜리가 들어가서 그 모든 수요를 흡수하는 것처럼, 10평짜리 빨래방 3개 있는 곳에서 20평짜리 기다리는 공간도 뭐 카페처럼 해놓고 세탁 건조기도 뭐 더블로 들어가 있는 곳이 다 흡수하는 것처럼, 고만고만한 키즈카페 10개 있는 곳에 기업형 키즈카페로 한 방에 다 수요를 흡수하는 것처럼 무인 스터디 카페로 100평 정도면 다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100평 정도라고 하면은 경쟁업체가 뭐 50평이야. 그러면 100평이니까 막 좌석수를 50평보다 막 더블로 놓는 게 아니라 좌석 숫자는 뭐 그 정도 수준만 놓고, 그러면 좌석 한 명당 공부하는 좌석의 크기도 더 크게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대시설이나 휴게시설,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크게 뺄 수가 있으니까 경쟁자들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임대료인데, 100평인데 월세가 300이에요. 이게 지방의 힘입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도 100평짜리 쓸만한 자리 쓰려면은 600만 원 줘야 됩니다. 더블이죠. 근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진짜 아름다운 임대료죠. 근데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긴 지방이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반문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은 스터디 카페 1인당 15만 원씩 입장료 받을 때 지방은 7만 원 받아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입장료는 똑같아요. 오히려 지방은 경쟁자가 적어서 할인도 안 하고 제대로 받고 장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걸로 입장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으로 입장료가 정해지는 겁니다. 임대료가 아름다우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다가 우리 동네 헬스장을 찾아봤어요. 근데 한 서너 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 운동하는데 수강료가 한 7만 원 정도 온 거는 뭐 다 비슷해. 그러면 같은 조건인데, 그럼 50평짜리 가서 운동하겠어요? 100평짜리 가서 운동하겠어요? 100평 정도가 되면 50평짜리보다는 운동기구도 많아서 뭐 러닝머신 같은 거 안 기다려도 되고, 뭐 음료수 마실 휴게 공간도 좀 있고, 뭐 자판기도 좀 있고, 운동기구 간에 뭐 좀 간격도 좀 넓고, 뭐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50평짜리 가겠냐 100평짜리 가겠냐? 그러면 어딜 가겠냐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면 한 5분 정도 더 걸어가더라도 100평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자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장사해야 되는데 좋은 자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빠진 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운동하러 가는데, 헬스하러 내가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아 헬스장 있네? 저기 가서 운동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시나요? 헬스장이 무슨 편의점이나 커피숍도 아니고,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 업종들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따져보고, 앞으로 내가 여기 계속해서 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난 다음에, 리뷰도 본 다음에, 그 다음 결정을 한 다음에 그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든 헬스장이든 PC방이든 키즈 카페든 그 모든 시설업은 목적성이 있어서 찾아오는 고객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빠진 곳이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좀 빠진 곳이 한가한 곳이고, 그런 데는 설사 주차장이 없어도 주차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매장들 막 다 불 꺼지고 막 적막해 보이는데, 그런 업종들만 막 2층, 3층, 4층에서 바글바글 되는 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월세 300 정도 내고 100평 정도 들어가서 욕심 덜 부리고 좌석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부대시설과 서비스 공간을 늘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스터디 카페를 입점할 때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1층에 편의시설이 있냐, 뭐 공부하다가 뭐 편의점도 가야 되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하니까 뭐 1층에 편의점이나 뭐 이디야 커피 뭐 이런 데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스터디 카페 입지를 보는 방법인 건데, 그냥 스터디 카페 안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수가 넓으면은. 오히려 뭐 자판기도 갖다 놓고 커피 기기도 갖다 놓고 하면,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수익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곳에 다니는 고객들은 따로 나가지 않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좋은 거죠. 1층에 커피숍이나 편의점이 있는 건물들은 다 자리가 좋은 데들이기 때문에 그 위층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스터디 카페를 이쁘게 꾸미기까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경쟁력이 있겠죠. 네 번째로는 체면입니다. 이 체면 무시할 수 없어요. 초보 창업자가, 우리가 보니까 초보 창업자지, 그분들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영역에서는 다 베테랑들이고 다 높은 사람들이셨고요. 아직 이 자영업의 현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 꿈과 희망이 좀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도 조금 높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태까지 또 살아온 방식도 있고 인정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도 체면이 상하는 건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터디 카페는 아주 좋은 창업 아이템인 거죠. 이게 교육 사업이거든요. 이게 명목상 이게 규모도 좀 되고 말이죠. 10평짜리 뭐 안에서 막 미친듯이 막 김밥 말고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이게 폼이 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건 내가 체면이 좀 서면서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열정을 불사를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초보 창업자분 입장에서는 스터디 카페라는 창업 아이템은 체면을 살려주고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투자금 회수 기간이에요.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수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경쟁자가 적고 임대료가 적고 변수가 적게 관리를 잘하면 경쟁업체보다 매출이 늘어나고 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벌었다고 해서 그 수익은 절대로 내가 취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시설업은 우선은 첫 끝발을 잘 유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업은 노포가 없어요. 오래되면 없어집니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새로 생기고 깔끔하고 뭐 요즘 스타일이면은 오픈빨부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더 오게 해가지고 수익을 빨리빨리 빼고 1, 2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1억 5천을 투자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오픈과 동시에 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미친듯이 갚아야 된다, 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수적으로다가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수익을 얻어야지 1년이면 뭐 한 7, 8천 되겠죠. 그러면 한 2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은 내 수익은 없다, 무조건 갚는다 생각하고 미친듯이 갚는다는 마음으로 힘을 쓰면은 2년 안에 내가 쓴 돈 1억 5천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가게를 일단 내가 돈을 회수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 가게는 한 달에 600만 원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6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가게는 권리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 받아도 처음에 들어갔던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받을 겁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2년 동안 또 저축을 열심히 해서 1억 5천을 버는 게 아니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금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야 그게 진짜 수익인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2년이라는 시간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1억 5천을 벌기 위해서 600만 원씩 모으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위를 팔아버려야. 그러면 2년 안에 회수하고 2년 뒤에 넘겨서 1억 5천을 받으면 1억 5천을 번 거죠. 1억 5천만 원 벌려면 뭐 연봉 한 4천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는 그 직장인이 안 죽을 만큼 소비하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아서 7년 이상을 모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과거에 제가 알고 계시던 분이 다 무너져가는 단독가든 인수해가지고 점심 특선으로 6,000원에 팔아가지고 20천 반상을 이렇게 대접을 해서 사람을 모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매출을 올려가지고 2년 만에 2억씩 권리금 받고 넘겼던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다달이 버는 수익이 내 수익이 아니라 한 번에 넘길 때 받는 그 권리금이 수익인 거지, 다달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미래에 내 가게를 운영할 사람, 운영할 그 미래 내 고객을 위한 알리바이이자 수치인 거지, 내 걸 인수해서 버는 사람의 수익의 바로미터인 거지. 어쨌든 내가 한 달 한 달 버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미래에 누군가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보장된 매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양도양수가 활발한 거 아닙니까? 이 매장 얼마 팔아? 이 정도 수치가 정확하네? 이러면 나 이거 권리금 주고 들어갈게. 그렇게 살아있는 가게는 그래서 처분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터디 카페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끝내게 됐는데, 아무리 수도권이 포화 상태고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해서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2년 전보다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시켜서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긴 하지만 지금 다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가맹점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광고를 안 하니까, 예전에 스터디 카페 그 회사들이 광고를 미친 듯이 쳐대니까 그거 보고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 요즘 그런 광고를 안 하니까 오히려 하겠다는 사람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망할 사람들 많이 망하고 경쟁자가 지금 적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그런 지역처럼 약간 지방, 수도권이더라도 살짝 지방들 있잖아요. 이런 경쟁자가 적은 상권에 좋은 가게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대형 평수들이 지금 소비가 안 돼가지고, 소모가 안 돼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데 되게 많거든요. 또 조건들도 얼마든지 좋게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지금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지금 골골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서두에 나온 제가 상담했던 그런 사장님들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